신기한 기후학교. 오늘도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탄소세까지 말씀하시고 이게 쉽지 않다. 예, 예. 세금 올리는 거 누가 좋아하냐 하고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탄소 거래제 예, 그 얘기하다가 멈췄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결국은 탄소 배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첫 번째로 탄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배출권 거래제, 네. 다른 말로는 배출권 할당제라고도 합니다. 배출권 할당제. 그래서 여기서 뭐 이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금 말씀드린 주제인 탄소 배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포스코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들한테 네. 이런 걸 할당 기업들이라고 하거든요. 할당 기업. 예, 할당 기업에게 너네는 이만큼만 배출해라서 배출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은 이제 받은 할당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네. 또 자기가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서 그걸 더 줄였다. 그럼 그거를 또 외부에 팔 수가 있고, 네, 만약에 네. 자기는 노력했지만 더 배출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벌금을 내거나 혹은 네.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제 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벌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이제 이렇게 맞추는 그런 제도죠. 그러면 이 탄소 배출권이 대략 그 산업에서 필요한 만큼 하한선을 이렇게 정해줬을 텐데 예. 이게 남아서 남한테 팔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예. 거기선 그럼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많이 했다는 뜻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현재까지 대부분은 공정 개선이 많습니다. 예를 공정 개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를 이런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백연등을 이제 예를 들어 형광등을 썼을 경우 썼다가 LED로 바꿀 경우 그런 배출 에너지 사용량이 저감이 되거든요. 전기세가 줄어들죠. 예, 전기세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전기는 결국은 탄소 배출이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제가 뭐 기업들의 어떤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잡했던 옛날에 탄소 배출이 많았던 공정들에 대해서 약간 개선을 예. 하고 원료를 바꾼다든가 바꾸고. 뭐 효율을 높인다든가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탄소가 배출이 저감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감들을 하게 되죠. 그것도 예, 고마운 일이네요. 예, 고마운 일이죠. 예.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약간 궁금해진 게 예. 탄소 배출권이 기업들끼리 갖고 있고 예. 기업들끼리 사고 팔고 예. 그리고 아까 NDC로는 국가별로 탄소 배출량을 딱 뭐 저감 목표를 정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게 개인들끼리는 탄소 배출권을 갖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그걸 설명드리려면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린 다음에 더 설명드리게 된대요. 아까 이제 탄소세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탄소세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상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세 사업. 상세 이제 카본 옵셋이라고 하는 상쇄 사업. 상세 사업. 네. 예. 이건 말 그대로 탄소를 상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저감이었거든요. 네네. 내가 100을 배출했으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든지 80을 배출하겠다. 배출하도록. 근데 이런 거는 상세 사업은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나무를 심는 겁니다.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기업들이 배출한 탄소들을 흡수를 흡수하면서 결국은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게 되는 네네. 거거든요. 이런 이제 이런 사업들을 상세 사업이라고 합니다. 상쇄 사업. 직접적인 저감 활동은 아니지만은 이런 흡수나 다른 배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저감하는 활동들을 상세 사업이라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개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개인은 사실 할당을 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할당은 무조건 기업으로만. 그 기업도 큰 기업들, 조그만 기업들도 못 받거든요. 네. 네.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할당 받는 게 좋은 건 배려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죠. 굳이 안 주는 게. 굳이 안 주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이나 중소기업 업체들은 이런 할당 배출권에서는 시장에는 참여를 못 하거든요. 네, 실제 네. 시장은 분명히 있지만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상세 사업 시장에는 뭐 내가 나무를 심거나 뭐 어떤 활동을 해갖고 탄소 배출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개인이 탄소 발자국 저감 그런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상세 사업들입니다. 상세 사업이요. 예. 그 선생님 그래서 혹시 산 타시면서 나무 심고 다니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네. 나무. 지금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으로도 하고 뭐 진짜요? 예.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예.
저희 집도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산이 있고 우리 예. 작가님 할머니한테 받은 산이 있다고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보면은 예. 큰 부자가 아니어도 옛날에 예. 묘 쓰려고 마련해 놓은 산들이 이도저도 아닌 야산이 되어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예. 재산세만 내고 네, 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예. 그럼 그 산에 막 우리가 나무를 심어요. 네. 그럼 탄소 배출권을 갖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게 참 부럽네요. 아, 네. 예. 저는 뭐 물려받은 산이 없어서 아. 제가 개인적으로 산 산은 있는데 큰 산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 그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산이 있으면 예. 나무를 심어서 예. 탄소 배출권을 가져라.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해서는 탄소 배출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건 상세 상세 사업. 사업이라서 이거는 상세 배출권이라고 하는 상세 배출권이라고 배출권이요. 하는데 이게 아직 이제 의무 시장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네. 탄소 배출권은 의무 시장에는 못 들어가고요. 네. 자발적 시장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자발적 시장.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예, 예. 어쨌든 뭐 그런 산을 갖고 계시다니까 이제 그걸 잠깐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 중인 제도가 산림탄소 상세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 받아 적어야 돼. 산림탄소 상세제도. 예,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산림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한 것을 정부가 인정을 해줘서 그거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그냥 내 산이 있어 나무 자라 이렇게 하면 인정해주진 않거든요. 그건 안 당연히 되나요? 신청을 하고 아, 네.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네. 그거를 인정받고 또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림탄소 흡수량 제도는 말 그대로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한 거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나무 이렇게 시간이 지나지만 나무가 뭐 어떤 여건에 의해서는 안 자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무가 자란다고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 시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네. 시점에서 산이 100이 이제 이 산에 100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5년 뒤에 재보니까 120이 있었어요. 그럼 네. 20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그것만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그런 이제 기술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도 이거는 언제 예. 한번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 기후가 경제다 이런 데 나와서 한번 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종친의 산들 재산세만 내고 팔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특히 이제 종친의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예. 예.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갖고 계시다니까 산을 요즘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있는데요. 임업직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업직불제요. 예, 예. 그래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가만 놔둔다고 이제 주는 건 아니고 산을 네. 가지시면서 어느 정도 산림을 경영한다. 그러니까 산림 경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나무가 너무 빽빽할 때 좀 가꿔주고 뭐 아니면은 뭐 산마늘이나 이런 뭐 소득 작물들을 심는 네. 이런 활동을 하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소득 보전 차원에서 나라에서 임업직불금이라는 걸 지불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제도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임업직불금. 네. 네, 저희가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탄소 배출권으로 돌아오면 예. 예. 그래서 이런 규제하는 탄소 시장이 있고 예. 자발적인 탄소 시장이 있고 예. 그런 건데 그 예.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제가 이런 예. 곁다리로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면 선생님 이게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예. 누구나 사고 팔 수 없고 예. 그 대기업에게만 주어지는 거고 국가 차원이나 그러면 이 탄소 배출권을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정리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아니요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이제 시장 이제 질문하신 문제랑 같이 겹치는데요. 네. 시장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이제 정리를 참 잘해주셨는데 그건 의무 시장에 관한 정리십니다. 그건 정확히 맞는 얘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의무 시장에서 의무 시장은 이제 말 그대로 할당된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사실 탄소 어렵죠. 다른 나무를 심거나 태양광을 이용하거나 이런 발전을 하거나 내가 뭐 폐기물을 줄인다든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탄소 배출은 줄이지만은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의무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반성을 통해서 생긴 게 자발적 탄소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거 해외에서는 거의 의무 시장과 이제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의무 시장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들이거든요. 해외에서는요. 예. 특히 이제 요즘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저희 오디션 때 시험 문제처럼 나왔어요. 그렇죠. ESG 예. 경영. 그런데 기업들이 ESG 경영을 다들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ESG 중에 E는 environmental. 네, 환경. 환경 발음 안 좋지만 환경인데요. 예.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탄소 배출 저감이잖아요. 기후 변화 대응이고. 탄소 배출 저감. 예. 이럴 때 가장 이용하기 쉬운 시장이 자발적 탄소 시장입니다. 의무 시장은 어차피 이제 할당 기업이나 정해져 있는 기업들이고 네. 이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이나 또 할당 기업이라도 의무 시장에서는 의무 시장이고 자기네들이 더 사회적 책임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새로운 탄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네. 이제 거기서 탄소 배출권을 얻어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발적 탄소 시장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파플이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플이나 아우라 같은 이제 자발적 탄소 시장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들어가 보셔서 거기에 이제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예. 사업들 참여하면은 네. 거기서 탄소 배출권을 받아서 나름대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말씀하신 두 군데 플랫폼의 예.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파프리? PO 아우라면은 AU 예. RA 예. AURA 예. 파플은 POPPL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POPPL. 예. 네, 저희가 이거 다시 예. 찾아볼게요. 그러면 예. 아우라 파프리. 예. 그러니까 이런 데 참여를 하시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쓰레기 네. 저감 활동 같은 경우도 결국 하니까 그런 걸 참여해서 그걸 참여한 거에 대한 이제 탄소 배출권을 받고 그걸 또 거래할 수 있는 시장들이 있으니까요. 예. 이거는 국가나 전체 뭐 법안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하는 그렇죠. 건가요? 우리끼리. 예.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거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은 그거를 사는 거죠. 기업들이 ESG 경영을 위해서. ESG E는 환경, 예. S는 사회, 예. G는 거버넌스. 거버넌스. 네, 그 경영을 위해서 이걸 살 수 있다. 예. 그렇구나. 이 탄소 배출권이 어떤 규제가 강하고 산업 발전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 예. 새로운 시장이 이렇게 많이 열린다. 예. 그렇죠. 이거 저는 극단적 환경주의자 선생님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하는 그런 뜻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이 탄소 배출권 제도가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참여하시는 모든 개인들마다 다 의견이 틀리고요. 뭐 제 의견도 틀리고 뭐 저도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틀린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 이제 아까 의무 시장에서 배출권 할당 문제입니다. 네.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할당량을 배출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의 이제 배출을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기존에 5년이건 10년이건 그 전에 삼성전자가 배출했던 탄소량을 계산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확 깎지 않고 그동안 사용한 걸 감안해서 정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기업 측면에서는 합당하죠. 그런데 저희 같은 뭐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아니 그렇다면은 감축이 되긴 뭐가 돼? 감축이 되긴 뭐가 돼?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문제점은 환경단체 쪽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할당권 관련해서 문제가 근데 이거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할당권이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걸린데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짜로. 탄소를 배출하면 결국 피해는 온 인류가 받고 있고 저희 같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용 분명히 발생하는 이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배출권을 공짜로 할당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정부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상할당 이제 유상할당 공짜로 주지 말고 이제 돈을 바꿔 주자. 그게 일종의 그러면은 탄소세 변형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변형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자는 주장도 많고 저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짜로 막 탄소 배출권을 나눠줄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극단적이지가 못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산업이 갑자기 올스톱이 될 수는 없으니까 네, 뭔가 그렇죠. 이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탄소 배출권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렇죠. 또 같이 좀 고려해 봐야 된다. 낮추는 네. 할당량을 조금씩 줄이는 목표를 예. 가지고 줄이는 거하고 유상할당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네. 예. 그렇군요. 예. 네, 오늘도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또 못다한 얘기는 또 마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석 녹색탄소연구소 수석연구원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